네,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. 제가 오랜만에 방송을 하면서 어떤 내용을 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. 근데 최근에 뭐 부동산이 뭐 앞으로 급등, 급락, 뭐 금리가 오르고 내리고 또는 뭐 대출이 더 까다로워질 것이다. 뭐 이제는 우리는 뭐 대출 받기가 점점 어려워집니까? 하는 질문들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.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부동산 투자를 안 할 수는 없어요. 그리고 돈도 많이 있으시고 시간이 많이 있으신 분들은 어느 때나 또 기회가 되신다면 할 수 있어요. 근데 경매를 이렇게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사람들 중에는 어, 그냥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하고 돈으로 붙어서는 자신이 없는 경우, 예. 돈이 적으면 당연히 할 수 있는 물건이 줄어드니까요. 또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다른 분야는 모르겠지만 어떤 이 경매만큼 어떤 그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다른 걸로 이제 뭐 경매의 실무를 아주 잘한다거나 내지는 뭐 아주 명도의 노하우가 있으시다거나 사람을 잘 다뤄서 그런 분들이 자기가 부족한 거 돈은 당장 어떻게 바로 마련할 수 없잖아요, 솔직히. 그렇지만 그 부족한 부분이 다른 사람보다 좀 뛰어난 부분은 있다면 경매는 한번 해볼 만하지 않나 하는 생각 저는 많이 하고 오늘도 그런 제 생각을 오랜만에 방송해요. 사실은 제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의욕을 좀 잃었어요. 그런 김에 이제 좀 쉬면서 여러 가지 이제 고민도 하고 뭐 지금까지 4년 동안 방송하면서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제가 제 스스로에 대해서 좀 고민도 하고 앞으로 유튜브 방송, 녹화 방송을 계속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고민들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버려서 최근에 제가 한 달 넘게 녹화 방송을 못 올렸던 것 같아요. 오랜만에 다시 방송을 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고민했어요. 계속 할 때는 몰랐는데 오랜만에 하려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할까. 제가 최근에 만나서 이렇게 질문하고 하시는 분들 여러 경로로 부동산 관련해서 얘기한 분들을 비하면 경매는 특별한 사람들만 한다. 예. 아주 고수들만 할 수 있다. 고수는 뭐 처음부터 고수였겠어요. 하다 보니까 실무에 대해서 더 이제 말하자면 빠삭해지고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생긴 거죠. 그 노하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어떤 물건을 봤을 때 초보자들은 맥을 못 잡는다. 예, 무엇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 얘기를 풀어야 될지를 몰라서 헤매는 거고 전문가는 내지는 고수는 내지는 초보가 아닌 사람들은 맥을 잡는 거죠.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서 해결하면 된다. 그게 하루아침에 생기지는 않았습니다. 그리고 저는 맥만 잘 잡는다면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경매를 남들보다 잘 할 줄 아는 거는 많은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근데 오늘 제가 이 물건 뽑으면서도 참 두 번의 낙찰자가 나타났는데 한 번은 참 아쉽고 한 번은 참 잘하셨다라는 생각하면서 제가 이 물건 뽑았어요. 한번 사건을 한번 찾아볼게요. 제가 조금 크게 나오니까 조금 줄여보겠습니다. 네. 이 물건 지금 사건 번호 보이시죠? 제가 이 물건 뽑은 이유는 이게 지금 북부지방법원에 2018 타경 101147 도봉구 도당로에 있는 지하에 있는 그러니까 지하층 2호 지하 B 2호 이게 감정가 9,660만 원에 지하니까 일단 1차에는 잘 낙찰 안 되죠. 2차에는 되는데 지하인 관계로 3차까지 떨어졌어요. 최근에 지하는 3차까지 떨어집니다. 60%대 낙찰이 많이 돼요. 아무리 60%대라 하더라도 감정가가 1억 가까이 되니까 서울의 반지하 방 2개짜리는 6천 정도에 낙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제가 최근에 강원도에서 여기 이제 집을 마련하셔야 되는 분께서 지하가 아니면서 서울이면서 지하철을 타고 갈 수 있는 지역에
현금 3천만 원 가지고 살 수 있는 물건 뽑아달라고 하셨는데 2년 동안 못 뽑아드렸어요. 뽑으면 지하고 아니면 이렇게 가깝고 지금 서울 경우에 반지하도 3차에 낙찰되는데 한 6천 정도에 낙찰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지하이기 때문에 지하가 아닌 물건에 비해서 대출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현금은 좀 더 든다. 이제 지금은 오늘은 그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제가 이 물건 뽑은 이유는 이게 지금 어, 선순위는 아니에요. 일단 근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전세가 들어왔는데 방 두 칸을 지금 현재 2017년도부터 2년 동안 3,400에 살고 있다고 권리 신고했고 배당 요구한 임차인이 있습니다. 물건의 권리 분석에는 특별한 게 없어요. 근데 이게 지금 2018년도 12월 10일 날 한 번 매각됐어요. 최저가가 6,182만 4천 원일 때 6,490만 원에 한 번 낙찰이 됐습니다. 그리고 잔금을 안 냈어요. 미납했어요. 그래서 2019년 4월 1일에 다시 한번 두 번째 낙찰자가 나타났어요. 한 번 더 떨어져서 이제 감정가 대비 51% 4,945만 9천 원일 때 5,699만 9천 원에 낙찰됐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재매각이기 때문에 저번 낙찰에서 잔금을 안 냈기 때문에 당연히 보증금이 20%죠. 최저가가 4,900이면 400만 원만 준비하면 되는데 거의 1,000만 원 가까이 준비해야 돼서 저번 낙찰자보다 보증금이 훨씬 더 많이 준비해야 됩니다. 근데 저번 낙찰자는 잔금을 안 냈어요. 이번 낙찰자는 매각 불허가를 요청했어요. 그 기록이 어디에 있냐면 매각 물건 명세서를 읽어보면 버튼 보셨죠?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. 여기에 감정평가서를 에 의하면 외부 표시가 명성빌라 A동이라고 표시됐고 전 최고가 매수 신고인으로부터 공용 부분인 반지하 현관 앞 계단 아래에 건물 누수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10cm 이상의 침수가 발견되었다는 이 사유로 인하여 매각 허가 결정 취소를 신청한 전례가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 저번 낙찰인 18년 12월부터 올 4월 달까지 그렇게 침수될 만큼 비가 많이 온 적이 별로 없죠. 올 겨울에 올 봄에 장마철도 아니고 그러면 그때도 있었던 침수였던 것 같아요. 저번 낙찰자 2018년도 12월 10일 낙찰자가 왜 잔금을 미납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에 낙찰을 받고 잔금을 못 낼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했을 때 이번 두 번째 낙찰자처럼 이 불허가 신청을 했더라면 이 보증금 600만 원, 610만 원, 그러니까 한 620만 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었겠죠. 그런데 잔금을 미납했어요.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키워드예요. 이런 하자가 불허가를 시킬 수 있는 사유가 되나 안 되나. 그리고 일단 낙찰 받으면 명도를 먼저 하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많지만 일단 나가 낙찰 잔금을 내기 전에 불허가 기간 일주일 안에 이 물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샅샅이 왜냐면 낙찰 받다가 뭐 여러 개를 뭐 동시에 임장하다가 뭐 놓친 부분 이런 것들이 있다면 불허가 사유가 된다면 불허가 신청을 빨리 해서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아야 되겠죠. 1,0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인데 그런데 이걸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. 특히 반지하 같은 경우 이거 만약에 낙찰 받고 수리하는데 수리비가 1,000만 원 든다. 그러니 이 물건 불허가가 가능하다. 그럴 때 재판부가 판단했을 때 이 집이 반지하고 실제로 누수 기록이 있고 아 그렇구나. 이 낙찰가 외에 이 집에 이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돈이 1,000만 원이 더 들 것 같으니까 이거를 이번에 기록을 남기고 다음에 낙찰 받은 사람이 이거 감안해서 그만큼 싸게 받거나 그리고 가서 불허가를 시키자라고 재판부도 판단을 합니다. 그런데 뭐 불허가가 안 되는 사유 있어요. 자기가 뭐 잘못 낙찰가를 뭐 잘못 받았다거나 낙찰 받고 나서 신용이 안 좋은데 집을 가지고 뭐 옛날에 뭐 이 집에서 누가 뭐 자살했다더라 뭐 이 집에 옛날에 살던 사람이 뭐 귀신이 나온다더라 이런 거는 안 돼요. 이런 건 안 되지만 이 집에 이게 지금 법원에서 지금 북부지방법원 경매 몇 개입니까? 예, 경매 3개에서 파신 이 물건이 사실 낙찰을 받고 나서 이 집을 다시 세를 주거나 들어가 살기 위해서는 수리비가 드는데 그 수리비가 한두 푼이 안 듭니다. 예,
그러니까 이 물건을 불허가를 해주세요 라는 기간 안에 이 신청을 했을 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두 번째 낙찰자는 되게 뭐랄까 처신을 잘 하셨다라고 보여지죠. 제일 중요한 건 그 전에 낙찰 이런 물건들을 봤을 때 임장때 걸러내면 좋지만 한 번 더 패자 부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그냥 600만 원 떡 써먹었네 하는 사람이 있고 불허가 신청을 해보는 사람이 있어요. 그래서 이 물건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고 그렇지도 않은 집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이건 분명히 그 기록이 있고 그럴 때는 불허가 사유가 된다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많은 기간 동안 방송을 하면서 절차와 도과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. 도과 기간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매각 불허가 신청 기간 안에 이런 서류를 낸 거하고 잔금 기일, 대금 납부 기일까지 잡힌 다음에 이런 서류를 냈을 때는 또 달라집니다. 도가 기간이라는 게 있죠. 그러면 재판부에서 불허가 기간이 있는데 그때는 뭐 하다가 왜 대금 납부 기일 잡히고 나서 이런 서류를 내냐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어요. 그렇지만 그 기간 안에 제출했을 때는 그래 불허가 기간 안에 불허가 사유가 되니까 불허가 가능합니다 할 수 있지만 똑같은 집을 똑같은 사유로 불허가 신청이나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한다 할 때 그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말하자면 뭐 꿀팁, 그 다음에 뭐 경매 실무 이 여기서 돈을 번다라고 제가 말씀드려요. 항상 보면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면 기회는 늘 있어요. 뭐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한은 부동산에 대해서 무지하게 산다는 거는 자기만 손해예요. 전세를 살든 월세를 살든 투자를 하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아무리 전문직 고소득자 하더라도 부동산 투자를 등한시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. 뭐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근데 사회 분위기로 봤을 때는 부동산 투자를 안 해야 될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봤을 때 그런 그 국회의원이나 뭐 청와대에 있으신 분들도 거의 그 금손 수준의 투자를 하고 있는 우리 봤잖아요. 뭐 자기들은 하면서 우리 보고 하지 말라는 거는 그거는 음, 걸러서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소신껏 소신껏 해야 된다고 봅니다. 물론 저기가 경매가 진입 장벽이 좀 있다는 거 알고 있고요. 또 중간에 포기하는 분 많습니다. 제대로 맛도 보지 않고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. 그런 기회가 그런 부분을 지금 우리가 당장 뭐 1, 2천만 원 가지고 투자한다. 그러면서 바로 경매에 뛰어들기는 어렵죠.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감을 익히시라고. 근데 뭐 얼마 안 되는 돈 가지고 바로 강남 갈 수는 없죠. 우리가 마지막에 가야 되는 부동산을 염두에 두면서 계속 자기 돈을 불릴 때 경매를 부동산의 한 분야입니다만 아주 작은 분야이고 특수한 분야입니다. 그렇지만 그런 다른 분들보다 좀 떨어지는 시간이 없다, 돈이 없다, 자신이 없다. 그런 분들이 한번 패자부활할 수 있는 여지가 경매에 있다고 생각해요. 뭐 돈도 있고 시간도 많은 분 경매 사러 가시면 되죠. 근데 그것도 안 되는 분들은 이 경매를 좀 뭐랄까 등한시하지 마시고 또 제가 최근에 많은 질문들 받으면 임차인들이 이제 세입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제일 잘 임차인 말 잘 안 쓰죠. 곧 전세 만기인데 집주인이 배째라고 나온다. 돈을 안 돌려준다. 어떻게 하면 좋나 하는 질문들 참 많이 받았는데요. 최근에 지방은 전세값이 3천만 원 내린 지역은 사실 경매를 넣어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그 전세를 그대로 다른 사람한테 좀 인수해주는 방법이나 이 완전 집값이 하락됐다고 쳤을 때는 바닥을 칠 때까지는 좀 기다렸다가 진행하는 게 어떨까 생각해요. 무조건 경매 넣는다고 누가 기다렸다는 듯이 낙찰 받아주지 않거든요. 낙찰을 누군가가 받아줘야 그 돈을 받아갈 텐데 낙찰을 안 받아주면 그 낙찰 받기 위해서 재판하고 소송하고 했던 비용을 또 날린단 말이에요. 상처받고. 그럴 때는 집주인이 이 전세금만 못 내줘서 그렇지 다른 데서 경매 들어올 것 같지 않은 등기부 등본 기록을 가지신 분들은 이 최하 바닥일 때 요 분위기는 조금 지났다가 경매를 진행해서 받아가거나 하시는 게 어떨까 조금 제가 생각할 때
경매를 넣어서 받아간다라고 생각할 때 집주인 상대로 뭐 법정 이자 뭐연 15% 연체 이자를 뭐 청구하는 소송에서 이겼다고 해서 경매를 넣었을 때 그 부동산의 가치와 그 인근 부동산의 그 비슷한 금액대가 최근에 얼마에 낙찰되고 있냐. 이제는 경매라는 시장에 매물을 내놓은 상태예요. 잘 낙찰받기 위해서 높은 금액에 낙찰받기 위해서 이제 이거를 내놓은 거예요. 집주인한테 못 받았으니까 새로운 낙찰자를 구하는 과정인데 지금 이게 이제 여기서 희비가 엇갈리죠. 전세 만기에 돈을 못 돌려준 지역은 대부분 전세 가격이 내렸거나 집값이 내렸거나 뭐 이런 상황이에요. 같은 금액이거나 전세가가 더 올랐다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할 이유가 없죠. 딴 집보다 전세가 싼데 이 집이 먼저 나가겠죠. 근데 이 집이 다른 집보다 전세가가 높으니까 안 나가는 거잖아요. 그러면 집주인도 이 돈을 갖고 있으면 못 내주고 그러면은 이제 트러블이 생기는 건데 그런데 그 지역의 문제는 낙찰가도 낮다는 거죠. 그럴 때는 우리가 비바람을 좀 피하는 이런 지혜가 필요한데 그것 때문에 뭐 변호사 사무실 소송하러 뭐 문의하러 가면 당연히 이기죠. 재판에서는. 그러니까 소송하세요. 받아낼 수 있습니다. 그건 채권을 받았을 때 실제로 경매를 넣었을 때의 낙찰가까지 생각해서 이 득실을 잘 따져보고 판단해야 되고 최근에 세입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때문에 그런 그 고민 올리신 글들을 많이 읽다 보니까 낙찰까지는 생각 안 하시고 일단 이 집주인 상대로 이 괘씸한 집주인 연락도 없는 집주인 상대로 어떻게든 재판에서 이기는 거에 온 화력을 집중하시는데 결론은 누군가가 낙찰을 받아줘야 된다. 그것까지 생각해서 최근 낙찰가들도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최근에 저희가 이 기록을 보시면 낙찰 기록에 낙찰가가 비어 있어요. 여기 이게 비어 있는 이유는 여기 기일렉에 들어가 보시면 대법원의 기록이 비어 있을 때 저희도 비어 있습니다. 대법원이 뭐 어떤 이유에서는 모르겠지만 낙찰돼 가지고 다시 재매각될 때 저번에 낙찰된 낙찰가를 보여주지 않더라고요. 이제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번에 낙찰됐을 때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서비스를 할 계획으로 프로그램을 다시 짭니다. 대법원 기록이 바뀌면 저희도 또 업데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라도 이 기록을 보면서 낙찰가 칸이 비어 있나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거는 원래 대법원의 기록에 비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공란으로 지금 보여진다라고 이건 에러가 아니다라고 또 말씀드리고요. 저희가 조금 더 이 부분을 보완하려고 지금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.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이제 경매구매 가이드 자료를 보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이런 기록을 보신다면 그 데이터가 없어서 못 보여드린다는 거를 좀 이해해 주시고 더 좋은 정보를 보여드리려고 계속 이 네트워크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예,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저희가 녹화 방송을 좀 더 꾸준히 올릴 것을 약속드리고 또 제가 계속 방송을 해야 되는데 시청자들은 초보자들은 뭘 궁금하는지 잘 모를 때 뭘 방송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거 좀 방송해 주세요 하고 올려주시면 저는 참 감사하겠어요. 저희 경력구매 가이드에 글을 남겨주시거나 또 실시간 방송에 들어오셔서 이건 좀 녹화 방송 해주세요 하는 거 해주시면 저는 아주 감사할 것 같아요. 네, 오랜만에 방송을 켜서 제가 좀 두서없이 말씀드린 부분이 있지만 또 꾸준히 저희가 녹화 방송 올려드릴 것을 약속드리고 또 경매는 우리가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건 1%밖에 안 되고 99%의 어나들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거를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